유튜브에서 대표님이 계속 나와서 말씀하시니까 예. 요 타투, 요 타투, 요 타투가 이제 눈에 보이는 타투들이 있었는데 네. 이제 실제로 보니까 너무 신기해요. 저도. 지우고 싶으세요, 보면? 안녕하세요. 레드와이키키 수롱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저희 샷과 너무 어울리지 않는 그 문신 지워주는 영수쌤이라고 컴포트 성형외과 원장님 모셔봤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레드와이키키 구독자 여러분. 문신 지우는 영수쌤입니다. 강남에서 문신을 전문적으로 지우는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오늘 수롱 대표님께서 초대해 주셔서 저도 한번 문신샵에 정말 와보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선생님 그거 혹시 아세요? 저희 댓글에 네. 이제 가장 많이 뜨는 게 얘 좀 있으면 문신 지워주는 영수쌤의 채널에 나오겠네 이렇게 나오거든요. 선생님은 네. 채널은 댓글 같은 게 네. 어떤 게 많이 달리세요? 댓글요. 조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좀 아쉽지만 네. 출연하신 분들에 대한 좀 비방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은 비율로 달려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인터넷의 익명성인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이제 그걸 다 담당을 할 수 없어서 저희 담당해 주시는 분들께서 많이 삭제를 해주시고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조금 아쉽지만 타투에 대해서 좀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인식이 어느 정도는 좀 장벽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때도 많습니다. 근데 후회를 해서 영상에 출연해가지고 지우고 있는데도 왜 그렇게 좀 뭐 이렇게 비난을 할까요?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이분께서는 뭐 이유야 어찌 됐든 뭐 본인께서 지우시기로 결심을 하시고 오시기까지 상당히 많은 고민이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힘들게 출연을 해주신 분인데 좀 약간은 조롱 내지는 약한 수준으로는 타투에 대한 조롱이든 그 사람에 대한 조롱이든 그런 것들이 없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도 진짜 그런 식의 댓글이 많이 달리는데요. 네. 영수쌤 채널에도 그런 댓글이 많이 달리는지는 몰랐어요. 왜냐면은 이제 되게 큰 결정을 하신 다음에 오신 분들이어서 뭔가 응원이라든지 이런 게 은근 많았을 것 같았는데 또 생각보다 그런 게 아닌가 봐요. 네, 응원 댓글 주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댓글을 제가 다 보지는 못하고는 있는데 그런 좋은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도 많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있고요. 사실은 저희가 같은 주제로 이제 레드 와이키키 채널하고 저희 채널이 같이 문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레드 와이키키 채널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됐어요. 아 정말요? 연관에서 계속 뜨거든요. 저희 아이디로 이렇게 들어가면 네 맞아요. 예, 문신에 관련된 채널로 계속 뜨는데 상당히 퀄리티가 높은 타투를 해주시고 계셔서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제 수롱 대표님께서 이렇게 채널에 올리시는 정도의 퀄리티를 가진 분들보다는 제가 봤을 때 일반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는 좀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타투가 아닌가 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훨씬 많이 오시긴 합니다. 그러면은 일단 이제 제가 질문 처음에 드리고 싶은 게 이제 문신을 지우는 원리라든지 이제 과정 같은 게 조금 저는 경험해보지 못해가지고 궁금한데 간단히 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직업적으로 하고 계시니까 아시겠지만은 잉크를 외부에서 피부 안으로 주입하는 과정인데 피부가 표피하고 진피 두 층으로 나뉘거든요. 네, 표피는 계속 각질처럼 탈락하는 부위라서 여기는 잉크가 유지가 안 되고요. 그 밑으로 진피층이나 그 이하로 잉크를 주입하는 과정이 지금 대표님께서 하시고 있는 일이고요. 그 잉크는 이물질인데 입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밖으로 배출 못하는 이물질인 상태인데 제가 레이저로 그거를 깨서 가루를 내주면 이동 가능한, 배출이 가능한 만큼 입자의 크기가 작아지면 그게 이제 이물질로 인식이 돼서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작동해서 밖으로 배출이 됩니다. 근데 이게 한 번에 안 되기 때문에 간격을 두고 여러 번 반복해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게 배출이 될 때 아까 말씀하신 그 진물로 이렇게 나온?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밖으로 나오는 진물이 아니고 우리 몸 안에서 면역 세포들이 잡아서 혈관이나 림프관을 통해서 배설이 되게 됩니다.
저는 그거를 몰랐어요. 그냥 뭔가 상처를 또 내가지고 네. 이렇게 뭔가 가리거나 뭐 네. 이러는 건 줄 알았는데 네. 원리가 되게 신기하네요. 네. 선생님 그러면은 문신 지우시는 거 말고도 네. 다른 시술도 병행하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병행을 했었습니다. 제가 네. 이제 성형외과 전문의로서 미용 성형 수술도 좀 하고 시술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신 제거 이외의 진료를 거의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문신 제거로 오시는 환자분들이 너무 많아서 다른 진료를 서서히 줄여갔는데 자연스럽게 다른 진료를 거의 안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같은 경우도 여름 때가 뭔가 성수기이신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약간의 오해가 있는데요. 네. 여름에 뭔가 타투를 지우시거나 네. 뭔가 시술을 받으시면 땀도 많이 나고 예.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셔서 오히려 여름에 상담을 받으셨는데 시술 날짜는 여름이 끝나고 다음에 하시겠다, 이런 분들이 조금 더 많고요. 여름이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조금은 망설이시는 계절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근데 그 방금 말씀해 주신 지식이 맞는 지식이에요? 아닙니다. 여름에 하신다고 해서 특별히 뭐 세균 감염이나 다른 합병증이 올라간다는 증거는 없고요. 이거는 뭐 문신 제거 외에도 다른 수술이나 시술에도 다 계절에 따른 뭐 합병증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타투를 새기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게 타투를 새기는 데 있어서 뭐 예. 예를 들어서 세균 감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계절에 따라서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문신 지우는 영수쌤 채널에서 예. 이제 단순히 문신을 지우는 장면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예. 시술을 받으신 분들한테 이제 사연이라든지 업로드가 되는 것을 보고 예. 뭔가 홍보 외에 좀 다른 취지가 있는지 되게 궁금했거든요. 예. 저희는 뭐 죽은 타투 되살리기라 그래서 예. 조금 비슷한 느낌으로 저희는 타투를 커버해주고 있지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어떤 의도로 사연을 좀 담고 있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제가 여러 가지 진료를 해와 봤지만, 예를 들자면 뭐 눈성형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사실 눈성형을 하러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오시고 그분들도 사연이 없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는 거의 엇비슷하시거든요. 대개는 여자분들이시고 눈이 좀 커지고 싶으시고 예뻐지고 싶으시고, 이 범주에서 아주 크게 벗어나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진 않거든요. 이 문신 제거라는 진료는 한 분 한 분의 사연이 정말 기억에 남을 정도로 어떤 경우에는 정말 안타깝고 어떤 경우에는 좀 기쁘기도 하고, 오히려 그 자기의 어떤 컴플렉스를 극복해서 지우러 오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슬픈 사연도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상 깊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좀 보여드리면 타투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더 신중하게 결정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우시고자 하는데 너무 어떤 이제 비용이라든가 다른 문제로 지우는 걸 많이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제가 다 도와드리지는 못하지만 일부라도 저희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게 그렇게 도와드리고 있고, 또 그 사연을 말씀을 드리면 애초에 타투를 하시기 전에 고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선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신 분들, 네. 영상에 올라가신 분들 중에서 네.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실까요? 있어요. 저희 영상에 올라오신 분들 중에 초등학생 어머니 분이 계셨거든요. 그 어머니 분의 어떤 타투가 지금 이제 결혼을 하신 분에 관한 타투가 아니고, 결혼을 하시기 전에 만나시던 분에 대한 어떤 타투가 있었거든요. 그 타투의 모양이 제가 보기에 상당히 퀄리티 면에서도 좀 떨어지고 옆구리 쪽에 크게 용 모양으로 있었어요. 아이들을 보기에 어머니로서 조금 부끄러울 때도 있다라고 하신 그 사연이, 저도 이제 애들이 있거든요. 3명이 있는데 초등학생이야 다. 저는 아빠인데도 뭔가 그 사연이 좀 안타까운데, 만약에 내가 엄마였고 몸에 큰 문신이 있는데 어떻게 지울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좀 많이 안타까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연이 제일 기억에 많이 남아요. 제가 이제 내일 오시는 손님이 이제 전 남편분의 이 관련된 문구를 용으로 커버업 중이신데
그래서 예, 비슷한 네. 경우가 참 많을 것 같아요. 이제 대표님도 네. 픽업을 하셔야 되니까 네. 전 남자친구, 뭐 전 남편 아니면 전 여자친구나 뭐 전 부인 네. 뭐 이런 좀 민감한 그런 타투도 많이 보실 것 같은데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뭐 그런 이유로 지우러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적지 않습니다. 되게 뭔가 다른 곳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네. 되게 비슷한 그쵸. 뭔가 내용의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문신 제거라는 진료 영역이요. 네. 의사들 사이에서 아주 메이저한 파트가 아니거든요. 상당히 좀 특화되어 있고 네. 많은 의사들이 잘 모르시는 어, 분야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저희 뭐 의사 친구들이나 이렇게 만나서 이제 얘기를 좀 나눠보면 네. 이런 분들 네. 와 이렇게 있고 막 진짜 막 무서운 분들 이런 분들을 많이 봐야 돼서 힘들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네.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아니고 그런 분들은 안 지워요. 안 지우시죠. 말을 안 네. 듣거든. 안 지우시고 제가 봤을 때는 비율상 한 80% 이상 90% 가까이는 여자분들이시고요. 나이대도 뭐 20대에서 한 30대 정도가 가장 많으신데 가장 흔한 이유로는요. 네. 타투 자체에 대해서 결정을 하실 때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타투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하시고 하신 게 아니고 그냥 했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 마음에 안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제일 비율상으로는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 그 선택 자체를 그냥 후회하시는 거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한테 오신 분들은 네. 대체적으로 그냥 디자인적으로 뭔가 마음에 안 드셔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네. 제가 덮고 있는 문신들은 경우가 그 정도가 많은데 네. 그냥 선택 자체를 후회하시는 분들이 이제 선생님한테 찾아가시나 보네요. 그렇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몸에 여러 타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 본인께서 이 타투를 지우시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물론 적지는 않은데 대개는 이제 타투 한두 개 정도가 있으신데 이게 있으니까 좀 불편하다라고 생각하셔서 지우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이게 한두 개 있으신 분들이 후회를 많이 하는 걸 저도 봤어요. 네. 이게 뭔가 저한테 덮으러 오신다기보다 그냥 이거 차라리 하나 할 거 하질 말걸 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문신을 좀 후회하는 네. 분들을 이제 많이 뵀잖아요. 네. 선택 자체를. 근데 네, 맞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좀 해주고 싶으신 말씀도 있으실까요? 네, 이 말씀은 제가 저희 채널에서도 네.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요. 타투를 하시는 거랑 지우는 거랑 과정 자체가 많이 다릅니다. 물론 이제 타투를 하시는 그 과정을 제가 뭐 낮춰본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네. 횟수나 시간 자체가 타투를 하시는 시간은 어찌됐든 간에 길어도 며칠 안에 끝나거든요. 근데 지우시고자 할 때는 기본적으로 최소 1년 이상은 보셔야 되거든요. 그죠, 몸에 그죠. 있는 타투라고 하면. 네. 그래서 이제 하시는 것보다는 지우시는 게 분명히 번거로운 과정임에는 분명하니까 하실 때 조금 신중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뭐 타투를 하면 안 된다, 뭐 아니면 하지 마라 이런 생각은 절대로 저는 가지고 네.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끼리 뭔가 이제 농담식으로 얘기할 때 항상 그러거든요. 타투를 지울 때 네. 10배 아프고 네. 그리고 타투 비용을 지불했을 때보다 네. 그공 하나가 더 붙는다. 네. 영수쌤은 그런 거에 좀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통증은 대체로 말씀하시는 게 네. 지우는 게 훨씬 아프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에서는 타투의 크기가 좀 크거나 통증 때문에 이 분이 시술을 계속 이어나가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 때는 수면 진정 마취를 추천을 드리고 원하시면 또 그렇게 해드리고 있고요. 비용은 근데 비용은 환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타투를 하시는 비용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럴 수 그래서 있죠. 10배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지우는 비용이 조금 더 들기는 하는 것 같아요. 한 횟수 번이 자체가. 아니니까, 그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한 번 한 다음에 다음 치료를 받을 때까지 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어서 할 때는 네. 피부가 이제 아문다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요. 네. 최소 한 3주 뒤에 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지울 때는 또 어떤지 좀 궁금해요.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피부가 어느 정도 손상을 입었다가 예. 회복되는 시기는 대략 2주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음 시술을 바로 하지 않는 이유가 아까 이제 타투가 지워진 원리를 말씀드릴 때 이 레이저 치료는 잉크 입자를 깨서 작은 입자로 만들어줄 뿐이거든요. 예. 그걸 배출하는데 또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대개는 몇 주 정도를 봅니다. 근데 그 몇 주라는 게 의사마다 의견이 다 다릅니다. 어떤 선생님들은 뭐
한 달 간격, 4주 간격으로 그냥 하시는 분들도 있고 4개월 간격으로 하시는 시술을 하시는 선생님도 계세요. 근데 어떤 게 옳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시술 경과상으로도 간격이 딱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좀 줄였다가 어떤 때는 좀 늘렸다가 이렇게 하는데 아주 러프하게 보면 시술 간격이 너무 짧아지면 번거로움이나 비용 면에서 조금 불리하고요. 시술 간격이 너무 길어지면 한 번 하실 때 효과는 충분히 나오긴 하는데 전체 치유 기간이 너무 길어지거든요. 해외에서 환자분들이 오시면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는데 그런데 1년에 한 번밖에 입국을 못하니까 1년에 한 번밖에 못 지우는 거예요. 그러면 대략 5번만 지우려고 그래도 5년이 걸리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너무 치료 기간이 길어지는 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타투를 좀 배울 때 네. 위생을 좀 가장 중요하게 배우긴 했거든요. 네. 타투를 지우는 환경에서도 당연 위생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그러면 어떤 환경에서 좀 일을 하고 있는지도 네.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제가 여기 지금 레드 와이키키에 와서 인상 깊게 본 게 몇 가지 있는데요. 제 기구들에 대한 랩핑이 상당히 좀 철저하게 돼 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고 구석에 소독기가 있어요. 근데 그 소독기가 정말 병원에서 쓰는 오토클레이브를 쓰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어떤 위생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제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저는 받았고요. 타투를 지우는 환경도 당연히 이제 위생이 중요한데 저희 병원에서는 멸균 조작이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시술 부위를 제외한 나머지를 이제 소독포 같은 것들로 이렇게 가려서 덮는다든지 피부 소독을 할 때 일정 농도 이상의 피부 소독액을 써서 소독을 하고 진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시술 이후에는 그 부위를 그냥 열어놓지 않고 멸균된 거즈나 드레싱으로 이렇게 덮어드리는 처치를 하고 있습니다. 좀 비슷한 거를 좀 쓰고 있는 것 같아서 괜히 반가웠어요. 저희도 그 비닐 드레싱을 원장님이 사실 때도 비싼가요? 저희는 너무 비싸게 주고 사거든요. 네, 제가 살 때도 비쌉니다. 이게 개별로 되어 있는 거는 더 비싸고요. 롤 형태로 되어 있는 저희도 거는 롤을 조금 쓰고 더 있어요. 싸거든요. 근데 그래도 비쌉니다, 사실. 의료용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이 기준을 충족해야지 제품이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비쌀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거를 싼 거를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대표님도 하시지 않으실 테지만 저도 그런 생각은 안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사람 몸에 이제 시술을 하고 계시니까 느끼시겠지만 염증이라든가 감염이라든가 이렇게 한번 생겼을 때는 의사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돼요. 과정에서 어떤 게 조금 더 부족했는지를 돌아보면 자연스럽게 덜 타협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이렇게 타투를 이제 잉크를 안 찍고 이제 바늘을 이제 피부에 넣는 행위를 좀 해보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떠셨어요? 저는 아까 되게 부러웠어요. 의료법 위반이 안 걸리고 타투를 하는 느낌은 어떨까? 저는 레이저 시술을 하고 있으니까요. 환자한테 하기 전에 제 팔에 테스트를 해볼 때도 있거든요. 이게 정말 정해진 출력이 나오는지를 테스트를 해볼 때도 있고 호기심에 한번 써볼 때도 있어요. 이 고통이 어느 정도인가. 근데 이 타투의 바늘도 상당히 통증이었거든요, 저한테는. 그래서 10배까지 차이가 나지는 않는 것 같기는 한데 의외로 고객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타투를 받았을 때보다 지울 때 통증이 훨씬 심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는 합니다. 저는 근데 타투 바늘이 상당히 아팠습니다. 제가 또 타투이스트로서 안 아프다고 하면 자존심 상해서 바늘을 좀 더 뺐습니다. 농담이고 딱 적정량을 이렇게 해드렸는데 되게 좀 인상 깊었어요. 이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뭔가 이거를 본인 피부에 행위 자체를 해보신다는 게 저는 좀 감명 깊게 봤어요. 제가 타투를 다른 친구들 알려줄 때도 배우고 있는 도중이니까 너의 다리에 해봐 딱 이렇게 하거든요. 대체적으로 그렇게 많이 배우고요. 근데 그 친구들도 엄청나게 되게 고민하고 뭔가 되게 신중히 하려고 하는데 그냥 바로 이렇게 하시던데 근데 멋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문신을 지우는 기간이 좀 긴 만큼 병원도 좀 잘 찾고 고르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타투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뭔가 정확한 포트폴리오가 있잖아요. 타투이스트들은. 네. 이 사람이 잘하나 안 잘하나 네.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병원 같은 경우는 네. 저도 어디 병원을 가면서 이분이 치료를 잘할까 아닐까 그런 거를 좀 고르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네. 그런 거는 어떻게 고르는 방법이 있을까요? 타투를 지우는 거는 물론 의사 선생님이 하시죠. 당연히 하시는데 결국에는 레이저가 있어야 되거든요. 레이저로 지우는 게 지금은 타투를 지우는 데 있어서 가장 골든 스탠다드, 가장 최선의 치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선생님들께서 잘 진료를 해주시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그래도 유념해서 보실 점은 레이저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피코 레이저라는 레이저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피코라는 건 레이저를 쏘는 시간을 의미하는데 그 시간이 다른 레이저들보다 피코 레이저가 훨씬 짧습니다. 이게 문신 제거에 있어서 왜 중요하냐면 예전에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이 잉크를 깨기 위해서 고출력으로 쏘면 그 열이 주변부로 전달이 됐거든요. 그래서 화상처럼 다른 부위의 피부가 정상 피부가 손상을 입을 확률이 높았는데 레이저를 쏘는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그 열이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잉크만 파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병원의 피코 레이저를 이용해서 문신 제거를 하시는지 정도는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장기간 반복 치료를 해야 되니까 본인께서 계속 꾸준히 다니실 수 있는 병원인지 그런 점들을 좀 유념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피코 레이저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쵸. 그러면 코 좀 있으세요? 뭐 이렇게 여쭤봐야죠. 어떻게 보면 진료 받으시는 분의 권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장비를 이용해서 본인께서 치료를 받으시는지를 여쭤보면 병원에서는 대개는 대답을 해줍니다. 근데 피코 레이저가 다른 레이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네이밍이, 레이저의 네이밍 자체가 피코 어쩌고예요, 다. 이 레이저는 우리는 피코야 라는 걸 항상 이름에 붙이게 돼 있거든요. 대개는 그렇습니다. 뭐 아닌 레이저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래서 레이저 이름만 들으셔도 대충 뭐 피코 땡땡 하는 걸 들으시면 그거구나 좀 하시면 실력이 있고 이제 병원이 좀 잘 돌아가는 곳은 이제 그게 좀 있는 거네요. 문신 제거 진료를 많이 하는 병원이면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피코 레이저가 없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나중에 피코 몇 대 있으세요? 딱 원장이 저 보셨을 때 제가 문신을 다 지우게 되면 어느 정도가 나올지 저 이 질문 한번 되게 엄청 해보고 싶었어요. 등만 빼고 다 있어요. 등만 빼고 다 있으세요? 전체를 다 하신다고 하면 아마 벤츠 S클래스 가격이 나오지 않을까 그 정도 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살아야겠네. 요것도 한번 제가 진짜 궁금했어요. 왜냐면 이제 의사 선생님을 제가 밖에서 만날 일이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한국에서 타투이스트가 지금 이제 의료법을 위반하는 걸로 돼 있어서 이제 합법적으로 좀 뭔가 직업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 솔직한 의견을 한번 좀 선생님한테 좀 듣고 싶거든요. 당연 저는 타투이스트다 보니까 이게 왜 글로는 알거든요. 침습행위, 침습행위를 하려면 의료 지식이 있어야 하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해야 되는 거 알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저희만 안 돼 있잖아요, 그게. 근데 그게 좀 이유가 진짜 궁금하기도 하고 뭐 대표를 하실 수 없고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시겠지만 그렇게 저를 배려해 주시는 질문이 저는 좀 감사드려요. 왜냐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 사실은 대한의사협회의 공식적인 그 입장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이게 불법이다라는 판결이 2번인가가 나왔을 거고 대법원에서. 그리고 헌법재판소까지 아마 갔는데 안 되는 걸로. 그게 94년도인가 그때 한번 그랬거든요. 그게 처음인가 그랬는데 그다음부터 계속 바뀌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뭐 국회의원분께서 아마 이거를 좀 합법화하려고 노력을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맞습니다. 아직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사협회에서의 어떤 입장은 제가 알기로는 당연히 이 타투를 의사가 해야 되고 당연히 침습적인 의료 행위고 이외에는 모두 불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문신 지우는 걸 업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많은 타투를 하신 분들 또는
타투이스트 분들, 네. 또 타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많이 봐왔거든요. 현실적으로 지금 그 말대로 법대로 한다 그러면 이 타투를 받고 싶어하는 모든 분들을 오로지 의사가 시술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좀 의문이 들고요. 일단은 그쵸, 그쵸. 타투를 하시는 분들이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 타투가 퀄리티상 크게 문제가 없어요. 네. 예를 들자면 근데 그분은 굉장히 상당히 높은 기준으로 보거든요. 도안대로 안 나왔고 안 나온 부분은 여기고 여기고 이 부위가 좀 색감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세요. 타투를 받으시는 분들의 수준이 상당히 올라갔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기준을 저희가 의사가 타투를 전문적으로 공부를 물론 하시는 선생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의사가 우리나라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 그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킬 만한 수준이 되는가? 라는 의문이 조금은 들어요. 물론 타투를 하시고 나서 합병증도 생길 수 있고 뭐 감염도 생길 수 있고 얼마 전에 그 레드 와이키키 채널에 네. 캐나다에서 오신 타투이스트 안치원 네, 맞아요, 선생님이시죠? 맞아요. 선생님께서 이제 한 가지 단적인 예를 네. 말씀해 주셨는데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데서 지하실에서 이렇게 미성년자가 네. 타투를 받았는데 이걸 절단한 사례까지 네, 있다 이렇게 그쵸.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 걸 보면 이게 상당히 어떤 의료 행위에 가깝다는 생각은 드는데 예. 우리나라 현실적으로 지금 이 많은 타투 인구 아마 1000만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케이스 누적 케이스로 보면 그쵸. 그걸 의사만 할 수 네. 있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타투를 받지 말란 얘기가 그쵸, 가깝거든요. 좀 비현실적이지 않나 음, 라는 게 제 의견이에요. 이걸 이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네. 어떤 좀 현명한 방법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네. 적어도 지금 법 또는 합법의 범위 안에서는 너무 비현실적인 기준을 요구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의사면 타투 안 하죠. 굳이 할 필요가 없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이런 게 되게 진짜 궁금했는데 네. 더 깊게 물어보고 싶은데 원장님도 이제 앞으로 나아가셔야 되니까. 단적인 예로 제가 시술을 해드리는 분 중에 환자분 중에도 의사가 몇 분 계세요. 아, 진짜요? 의사예요. 예. 지금 현업으로 일하고 계신 의사 선생님인데 네. 타투가 몸에 있어요. 여러 개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지우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물론 샵에 가서 받으셨겠죠. 네. 저는 그분이 의학적인 지식이 없어서 아니면 이게 불법인 줄을 몰라서 샵에 가서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그 그쵸. 나름대로의 본인께서 신중히 생각하시고 본인께서도 의사니까 이제 위생 상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생각이 있으실 거란 말이죠. 근데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하고 싶어서 가셔서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의사를 직업으로 갖고 있는 사람도 그런데 일반인들 중에서 타투를 받으시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만약에 의사한테만 타투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타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디 가서 타투를 받으실 수 있을까 의문이 들긴 해요. 타투라는 건 어찌됐든 간에 피부에 하는 침습적인 행위임에는 분명합니다. 특히 잉크는 이물질이거든요. 부인할 수 없는 이물질이고 이거를 몸에 주입했을 때는 다양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타투이스트 선생님들의 어떤 실력과 무관하게 일정 부분에서는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거든요. 타투를 하시는 분들이 그걸 좀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고 타투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주 영구적이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 바이러스 감염이라든지 세균 감염이라든지 아니면 아주 단순하게는 가려움증이나 두드러기나 이물 반응이나 아니면 단순히 뭐 모양 불만족이라든가 나중에 후회하실 가능성이라든가 굉장히 어떤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될 요소가 많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타투를 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신 이후에도 어떤 타투샵에서 어떤 타투이스트한테 받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조금은 더 신중하게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의사로서 드릴 수 없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타투라는 시술 자체가 지금 합법의 테두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의사로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이것이 합법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1,500만 건에 가까운 시술이 벌써 이루어졌거든요. 아주 많은 분들이 일반적인 타투샵에서 타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찌됐든 하신다면 조금은 더 신중하게 결정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밌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